여러분 정말 반갑습니다. 세상에 빛이 될 여러분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2020학년도 고3 7월 전국 연합환경평가 수학 나형 총평을 맡은 정종영입니다. 오늘 하루 정말 애 많이 쓰셨습니다. 아마 모든 친구들이 다 애를 많이 쓴 건 아닐 테지만 지금 이 강의를 함께하고 있는 여러분들이라면 그 마지막에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최선을 다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 여러분들 정말 애 많이 쓰셨습니다. 7월 학력평가 솔직히 조금 어수선합니다. 이런 분위기에서 6월 모의평가와 7월 학력평가의 그 부담감 자체도 굉장히 많이 다릅니다. 그래서 요즘에 들어서 오늘 7월 학력평가를 치르면서 학교에 왜 그렇게 아픈 친구들도 많은지, 다들 시험을 기말고사를 앞두고 이 하루의 학력평가가 꽤나 부담스러웠나 봐요. 그래서 마지막까지 열심히 한 친구들이 많진 않았던 것 같습니다. 6월 모의평가에 비해 이번 7월 학력평가는요 훨씬 더 어렵게 출제가 되었습니다. 만약에 열심히 실어낸 여러분들이라면 점수가 좀 떨어진 것을 보고 어쩌면 약간 낙담하셨을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굉장히 낯선 표현들의 다양한 조건들을 해석해야 되는 문항들이 출제가 되었습니다. 조건을 만족하는 수열, 조건을 만족하는 식, 조건을 만족하는 그래프, 이런 것들을 항상 생각을 해야 되는데 어쩌면 그런 해석에 있어서 낯섦을 느꼈던 친구들은 이번 시험에 4점짜리들 중에서 쉽게 풀어지는 것이 하나도 없어 라고 느꼈을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그 포인트는 이번 시험은 대칭성에 있었습니다. 함수의 대칭, 그래프의 대칭, 확률의 대칭, 수열의 합에서 대칭성, 이런 대칭성들만 잘 이해한다면 복잡한 수식의 전개 없이 풀어낼 수 있지만 그런 것들을 많이 그려본 경험치가 없었던 친구들에게는 아마 수식으로 전개하기에는 너무 버거웠던 시험이지 않았을까. 4점짜리 문항들 중에서 중상위권의 변별력을 상당히 갖는 문항들이 출제가 되었고요. 6월에 비해 훨씬 더 어렵게 출제되었지만 저는 그게 훨씬 더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6월 모의평가처럼 9월 모의평가 대수는 그렇게 쉽게 출제되지 않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6월에 받았던 점수 때문에 조금 자만하고 있었다면 이번 시험을 치르고 나서 조금 겸손한 마음으로 틀렸던 문항들 하나하나 같이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3월 학력평가, 4월 학력평가, 그리고 6월 모의평가, 이번에 치러진 7월 학력평가까지 우리 4번의 전국 단위 시험을 치렀습니다. 물론 조금씩 일정의 변동들이 있었죠. 3월 학력평가에는 수학원, 수학2 전범위가 출제가 되었지만 확률과 통계는 일부 굉장히 앞부분에 순열만 출제가 되었고요. 그래서 이 두 문항밖에 출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근데 4월, 6월, 7월 가면서 이제 확률과 통계에서 범위가 조금씩 늘어나다가 아직까지 전범위는 아니에요. 마지막 뭐가 있어요? 통계적 추정이 있어요. 그래서 9월 달에 통계적 추정까지 이제 비로소 전범위의 수학 나형 시험이 치러질 텐데 그러면 수학 1, 수학 2 아마 11문항 정도, 그리고 확률과 통계가 8문항 정도 출제가 될 것이라고 예상됩니다. 혹은 수학 2가 11문항 나오고 수학원은 10문항만 나오고 확률과 통계가 9문항 나올 가능성도 있겠죠. 이제는 세 과목이 전범위로 들어가게 되면서 과목별로, 문항별로 이 배점들, 난이도 이런 것들을 전부 다 고려하고 있다는 게 느껴져요. 결국에 수능까지 오랜 시간이 남지 않았습니다. 134일이 남았어요. 오늘 7월 학력평가 치러내고 나면 이제 남아있는 시간들이 어쩌면 수학 나형에서 꽤 해볼 만한 시간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건 어디까지나 졸업한 수험생들의 경우. 근데 재학생들의 경우에는 130이라는 시간 결코 오랜 시간이 아닙니다. 당장 다음 주에 기말고사 있을 거고요. 여름방학 때 어영부영 지나가 버리면 이제 개학 후에는 뭘 해요? 자기소개서 씁니다. 수시 접수합니다. 그 시간을 허비하고 혹은 대학에 원서 내는 순간부터 뭔가 들뜬 마음의 시간들을 보내다 보면 수능까지 금방입니다. 절대 흔들리시면 안 돼요. 지금부터 남아있는 건 무언가 특별한 걸 하겠다, 새로운 걸 하겠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냥 늘 지금처럼 해오던 대로 더디고 서툴지만 보통의 하루하루들이 쌓이다 보면 분명히 특별한 미래가 여러분들 앞에 펼쳐질 겁니다. 그러니까 134일을 정말 하루하루를 후회 없이 보내는 것에 초점을 맞추셔야 되고요. 특별한 것이 아니라 이때까지 해오던 대로 하시면 됩니다. 한 번의 모의평가, 9월 모의평가 남았고요. 그 다음 10월 학력평가 남았고요. 그리고 대망의 수능날까지 정말 시간 금방입니다. 제발 흔들리지 마시고 초조해하지 마시고 불안해하지 마시고 너무 자만하지도 마시고. 7월 학력평가 굉장히 특이합니다. 점수는 낮더라도
점수에 비해 등급 컷은 잘 나와요. 왜? 우선 재학생들만 치렀거든요. 그리고 모두가 다 한마음 같이 열심히 한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분명히 열심히 하지 않은 재학생들도 있고, 그리고 나중에 재수생, 삼수생, 반수생 들어오고 나면부터 등급 컷들은 훅훅 변합니다. 그러니까 이번 등급 컷에 제발 속지 말자. 출제되었던 문항들 전체적으로 보시면 이렇게 수학원, 수학2, 활용과 통계, 이제 문항수와 그리고 점수까지 나와 있거든요. 이 학력평가 해설 강의라는 건 개념 강의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전 강의를 다 들으실 것 없이 내가 필요한 문항들만 선별적으로 선택해서 해설 강의 듣는 겁니다. 근데 그 문항들이 어떤 한 특정 단원에 집중되어 있네? 그럼 그 단원이 부족한 거니까 다시 수능 특강으로 가셔서 그 부분들 메꾸고 오시면 될 것 같아요. 이번에 살펴본 7월 학력평가의 주요 문항들, 제가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대칭성에 좀 집중을 해야 한다. 확률 분포에도 대칭성이 있고 등차 수열의 합에도 대칭성이 있고 정규 분포 곡선에서도 대칭성이 숨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다면 어렵게 느껴졌을 거거든요. 대칭성에 주목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시고요. 그리고 x축보다 위에 있는 함수 fx에 대해서 0보다 큰 fx에 대해서는 정적분 값이 넓이와 같은 것 알죠? 그래서 넓이 구하는 문제들도 나왔습니다. 많이 그려봤어야 되는 것. 그리고 고난도 문항 3개는 확률과 통계에서 하나, 그리고 수열에서 하나, 그리고 수학2에서 그래프 이야기 하나, 이렇게 3개가 나왔어요. 최상위권 친구들이라면 수학1에서 상위권 문제들, 우리 수열 어렵게 출제될 가능성이 있고요. 그리고 삼각함수를 도형에 활용하는 문제 어렵게 출제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출제되지 않았어요. 확률과 통계에서는 당연히 누가 뭐래도 중복조합의 수, 고난도 문항 출제될 가능성 가장 높으니까 짚고 가셔야 되고, 수학2로 오면 어쨌든 3차 함수의 그래프, 4차 함수의 그래프 많이 그려보셔야 되는데 조건을 만족하는 그래프를 그려내자, 그리고 그걸 식으로 표현하자, 이런 연습들을 꼭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우리 바로 해설 강의로 떠나볼 텐데요. 여러분들이 힘들었던 문항들 꼭 다시 한번 짚고 가셔서 우리 134일 후에 대망의 그날 꼭 웃으면서 만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해설 강의에서 뵙겠습니다.